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는 빅손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바로 제약업계의 거인 일라이 릴리의 2025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 내용입니다. 네, 빅소님처럼 일라일릴리에 이미 투자하고 계시거나 또 투자를 이제 막 고려 중인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맞아요. 이번 실적이 현지 시간으로 2026년 2월 4일 미국 증시가 열리기 직전에 발표되면서 뭐랄까 시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았는데요. 그렇죠. 관심이 엄청났습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이 숫자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이 숫자들이 도대체 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주가가 왜 그렇게 뜨겁게 반응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와 맥락까지 한번 꼼꼼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장이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기대를 아득히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말도 좀 부족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네, 맞아요. 이건 뭐 서프라이즈를 넘어서 거의 어닝 쇼크 수준이었죠. 시장의 높은 눈높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가뿐히 뛰어넘었어요. 아, 그 정도였나요? 네, 월가의 예상치를 집계하는 팩트셋 데이터랑 비교해서 보면 그 규모가 더 확실하게 와닿으실 거예요. 우선 매출부터 볼게요. 4분기 매출이 19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93억 달러요? 네, 시장에서는 한 17억 8,700만 원 달러 정도를 예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무려 8%나 더 나온 거죠. 8% 상회라. 아니, 이미 조 단위 매출을 내는 거대 기업에서 이 정도 차이면 정말 엄청난데요.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성장률이에요. 성장률이요? 전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매출이 무려 43%나 성장했어요. 와, 43%요? 네, 이미 시장을 선도하는 거대 제약사가 이런 성장률을 보인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보통 이런 성장세는 이제 막 시장에 진입한 작은 성장주에서나 볼 수 있는 숫자잖아요. 43% 성장이라니 정말 경이롭네요. 근데 이런 엄청난 매출 성장이 실제 이익으로도 잘 연결이 됐나요? 아니면 이 성과를 위해서 마케팅이나 R&D에 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어야 했던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성장만 하고 이익이 안 남으면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결론부터 말하면 이익은 더 좋았어요. 조정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가 7.54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네. 시장 예상치가 7.20달러였으니까 이것 또한 4.72% 높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 두 마리 토끼를 모든 예상보다 훨씬 더 잘 잡은 그야말로 완벽한 분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빈틈없는 실적이네요. 이런 괴물 같은 성과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분명히 이번 실적을 이끈 확실한 주인공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이번 실적 발표는 사실상 두 개의 블록버스터 약물을 위한 무대였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 그 약들이군요. 네, 바로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와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입니다. 이 두 약물의 성과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드디어 그 이름들이 나왔네요. 구체적인 숫자가 너무 궁금해요. 대체 얼마나 팔린 건가요? 먼저 당뇨병 치료제인 마운자로의 4분기 매출이 74억 달러였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0% 증가한 수치입니다. 잠시만요. 110%요? 네, 110%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인 젯바운드는 44억 달러 매출을 올렸는데 이건 전년 동기 19억 달러에서 무려 123%나 급증한 겁니다. 와, 100%가 넘는 정도밀라니 정말 믿기지가 않는 숫자네요. 그럼 이 두 약물 매출을 합치면 회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겠어요? 맞습니다. 두 약물의 4분기 합산 매출만 117억 달러에 달해요. 시장 예상 합산치가 104억 달러였으니까 이것도 훌쩍 뛰어넘었고요. 와, 4분기 전체 매출이 193억 달러였으니까 회사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이 두 약물이 그냥 다 책임진 셈이에요. 이야, 단 두 개의 제품이 회사의 운명을 바꾸고 있군요. 특히 젯바운드는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아는데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4분기 말 기준으로 브랜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총 처방 건수 점유율이 64%나 되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컨퍼런스 콜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CFO인 루카스 몬타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일부 할인 정책 때문에 약의 평균 가격이 한 7% 정도 떨어지긴 했는데 그걸 압도할 정도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판매량 증가가 가격 하락분을 모두 상쇄하고도 훨씬 더 큰 성장을 이끌었다고요.
아, 그게 핵심이군요. 그러니까 가격을 조금 낮춰도 사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전체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수요가 공급을 완전히 압도하는 이른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하하, 행복한 고민이네요, 정말. 네, CEO 데이비드 릭스도 2025년은 수백만 명의 환자에게 더 다가간 중요한 해였다고 말하면서 마운자로와 젯바운드의 성과를 가장 먼저 언급했어요. 회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고 성공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과거 실적도 대단했지만 사실 투자자들을 정말 흥분시킨 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었던 것 같아요. 2026년 연관 가이던스가 발표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던데요. 특히 경쟁사와 비교되면서 더 극적이었다면서요. 맞아요. 바로 이 부분이 이번 실적 발표의 진짜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실적이 좋다는 걸 넘어서 뭐랄까 시장의 심리를 완벽하게 지배한 한 수였거든요. 한 수였다. 네. 우선 숫자를 말씀드리면 2026년 연간 매출 가이던스로 800억에서 830억 달러를 제시했어요. 월가 예상치가 776억 달러였으니까 시장이 기대하는 최고치보다도 더 높은 목표를 낸 거죠. 와... 조정 EPS 가이던스 역시 주당 33.50달러에서 35.00달러를 제시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33.04달러를 가볍게 넘어섰고요.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잘할 자신이 있다. 이걸 그냥 숫자로 보여준 셈이네요. 그런데 이게 왜 시장 심리를 지배한 한 수였다고 하시는 건가요?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혔기 때문이에요. 타이밍이요? 네, 바로 발표 전날 최대 경쟁사인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가 2020년 매출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는 아주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내놨어요. 아... 이것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이 확 퍼졌죠. 아, 드디어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세가 꺾이는 건가? 하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경쟁사가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직후였군요. 그렇죠. 경쟁사가 시장이 꺾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 몸을 사리는 바로 그 순간 다음날 릴리가 나타나서 아니 진짜 성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모든 불안감을 기회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야... 투자자들은 릴리의 약뿐만 아니라 이 압도적인 자신감에 투자하게 된 거죠. 경쟁사의 위축을 자신들의 기회로 완벽하게 활용한 아주 전략적인 승리였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현재의 성공에 더해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기대감도 엄청하다고 들었어요. 시장이 주목하는 신약 파이프라인이 있다고요. 네, 바로 경구용, 그러니까 알약 형태의 비만 치료제 오르포글리프론이에요. 현재 규제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회사에서는 2026년 2분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사제가 아니라 알약이라니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주사 맞는 걸 불편해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정확히 월가 분석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의 마운자로와 젯바운드는 효능은 뛰어나지만 매주 직접 주사를 넣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데 복용이 훨씬 편리한 알약 형태가 출시된다면 주사제에 거부감이 있던 잠재적인 환자들까지 모두 흡수하면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거죠. 이 모든 긍정적인 소식이 합쳐져서 주가가 그야말로 폭발했군요. 실적 발표 당일 시장의 반응은 어땠나요? 폭등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개장 전 거래, 즉 프리마켓에서부터 주가가 7.88% 급등하면서 시작했고요. 정규장에 마감될 때는 무려 10.3% 급등한 1,110달러를 기록했어요. 하루에 10% 넘게 오르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덕분에 시가총액도 다시 한번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다고요. 네, 이날의 급등으로 일라일 릴리의 시가총액은 다시 1조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1조 500억 달러에 달했죠. 명실상부한 1조 달러 클럽의 멤버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한 겁니다. 와, 뛰어난 실적, 강력한 미래 가이던스, 경쟁사를 압도하는 자신감, 그리고 게임 체인저가 될 신약에 대한 기대감. 이 모든 것이 만들어낸 완벽한 합작품이었네요. 그렇죠. 듣다 보니 정말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것 같은데 항상 리스크는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고 기대치가 한껏 높아진 상황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잠재적인 위험이나 역풍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판단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들 있죠.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단연 생산 능력, 즉 캐패시티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행복한 고민과 관련된 부분이겠네요. 맞습니다. CEO 데이비드 릭스도 컨퍼런스 콜에서 계속 강조한 부분인데요. 지금처럼 약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일 때 이 수요를 차질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약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해요. 공장을 계속 짓고는 있지만 과연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인 거죠. 만약 공급이 계속 부족하면 환자들은 결국 경쟁사의 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공급망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뭔가요? 두 번째는 가격 정책과 경쟁 심화예요. 지금은 릴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이 황금알을 낳는 시장을 다른 제약사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겠죠. 당연하죠. 앞으로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질 겁니다. 또 소스에 언급된 트럼프 RX 같은 정부 주도의 직접 판매 플랫폼을 통해서 약을 할인된 가격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이런 가격 압박 요인들이 장기적인 수익성을 훼손하진 않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차세대 파이프라인의 성공과 정책 변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구용 치료제 올포글리프론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는지 여부가 릴리의 다음 성장 단계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거대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6년 중반으로 예상되는데요. 미국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보험 적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요. 그게 현실화된다면 이건 시장 규모 자체가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비싼 약값 때문에 접근이 어려웠던 수많은 고령층 환자들이라는 새로운 거대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즉 오르포글리프론의 성공과 메디케어 적용 확대가 순조롭게 진행되는지가 향후 집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생산 능력, 가격 경쟁, 그리고 신약과 보험 적용 확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앞으로의 뉴스를 따라가야겠군요. 오늘은 일라인 릴리의 2025년 4분기 실적을 통해 시장의 폭발적인 반응을 깊이 있게 분석해봤습니다. 단순히 발표된 숫자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그 숫자에 담긴 기업의 성장 전략과 미래에 대한 시장의 뜨거운 기대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네, 모든 것이 기대 이상이었던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짜릿한 실적 발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로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이죠? 비만과 당뇨가 현대사회의 가장 큰 건강 문제 중 하나로 떠오른 지금, 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 갖게 될 미래 가치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일라일 릴리의 앞으로의 행보를 꾸준히 지켜보시면 투자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라이 릴리의 회계연도 2025년 4분기 실적 정리와 주가 반응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